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호박님들께 봄 소식을 전하려고 강원도 동해시에 왔습니다. 동해시에 참물내기라고 하는 자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복수초가 피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와봤더니 아주 복수초가 지금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복수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어제랑 그제 강릉에 복수초 피는 곳에 한번 가봤었는데 강릉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요, 복수초가 아직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km 정도 아래로 떨어진 동해 쪽에 왔더니 여기는 눈도 다 녹고 복수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우리나라 식물 이름들 중에서 제가 아쉬운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복수초 이름이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복수초라는 이름은 복복자에다 목숨수, 그러니까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기는 한데 우리는 복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뭔가 나에게 원한이 있는 누군가에게 되갚음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주로 복수라고 얘기하지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수초를 이름만 듣고는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하고 중국에서 그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식물에 꼭 맞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얼음새출이라고 해서 얼음을 뚫고 나오는 꽃이라고 해서 얼음새출, 또 얼음꽃, 함경도에서는 얼음꽃이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쁜 이름이 있고 또 이 친구가 이른 봄에 눈을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한 이름이어서 저는 얼음꽃이나 얼음새출이라고 불러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에서 쓰는 이름을 들여와서 쓰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이 복수초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시기도 1930년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 그 일본에서 쓰던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쉬워요. 우리는 앞으로 얼음꽃이나 얼음새출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음새출은 학명도 참 이쁘고 멋있어요. 학명이 아도니스 아무렌시스라고 해서 아도니스는 봄의 정령, 꽃의 정령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워낙 그 이른 봄에 봄을 알리는 그런 전령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명을 붙여준 것 같아요. 꽃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속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복수초가 한 3종류 정도가 사는데요. 이 친구는 개복수초입니다. 그 복수초 중에 복수초, 개복수초, 새복수초 이렇게 한 3가지 종류의 복수초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중에서도 개복수초고요. 개복수초는 꽃이 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보통 공원에 심는 것들이 개복수초가 많더라고요. 자연에서는 그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가 산지에서 주로 사는데 이제 복수초보다 꽃이 크고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복수초는 보통 내륙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 꽃받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꽃받침 개수가 개복수초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되고요. 복수초는 이 꽃받침이 한 8개에서 9개 정도로 좀 많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꽃받침이 6개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꽃잎이 좀 덜 자라서 이 꽃잎하고 꽃받침 길이가 비슷한데 다 자란 개복수초는 이 꽃받침이 꽃잎의 한 절반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그냥 복수초는 둘이 길이가 비슷해요. 꽃받침이 꽃잎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새복수초는 제주도에만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감상으로 보면 이 개복수초는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새복수초는 꽃잎보다 확연하게 짧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이 꽃받침의 개수와 길이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꽃잎이 좀 많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보시면 꽃잎에 비해서 꽃받침이 한 절반 정도의 길이죠.
개복수초가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을 같이 놓고 보시면 복수초는 확실히 꽃 크기가 한 엄지손톱 크기 정도가 되는데 이 개복수초는 확연하게 커요. 아주 큰 경우에는 뭐 지름이 8cm 정도로 크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화려합니다. 복수초에 비해서. 이제 학명은 복수초는 아도니스 아무렌시스. 그러니까 아무르강이 저기 중국하고 러시아 경계에 흐르는 흑룡강이라고도 하고 아무르강이라고도 하는 그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높은 추운 곳에 사는 그런 아도니스 종류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개복수초는 학명이 아도니스 슈도 아무렌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초하고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슈도, 우리가 보통 개자 붙이는 거하고 똑같이 이 친구들은 이제 슈도라고 하는 그런 접두사를 붙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아도니스 슈도 아무렌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 얼음꽃은 눈을 뚫고 꽃을 피우는 꽃으로 유명하죠. 이 친구가 눈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는 이 꽃에서 열이 납니다. 아주 뭐 뜨거운 열은 아니지만 미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열로 눈을 녹이고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 열은 눈을 녹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열을 살포시 내주면 이 꽃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딱정벌레나 뭐 이런 그 매개곤충들을 효율적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거죠.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안전부채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비슷한 기작으로 눈을 녹이고 꽃을 피웁니다. 복수초와 더불어 봄을 알리는 꽃 매화로 봄 소식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강릉 저희 집에 있는 매실나무고요. 지금 한창 매화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저희 집 데크에 눈이 아직 이렇게 가득 남아있을 만큼 강릉은 좀 아직 쌀쌀한데요. 매화는 이렇게 꽃을 한창 피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화와 살구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매화하고 살구는 꽃에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은 매화는 이렇게 약간의 녹색빛을 띠는 꽃을 피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물론 홍매라고 해서 붉은색 꽃을 피우는 매화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매화 그러면 이렇게 녹빛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구는 약간 분홍빛을 띠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꽃받침이 꽃잎에 딱 붙어 있어요. 꽃잎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살구는 이 꽃받침이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어서 꽃받침이 꽃잎하고 붙어 있는지 뒤로 젖혀져 있는지, 그걸 가지고 매실나무하고 살구나무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실나무는 1, 2년생 줄기가 이렇게 녹색 빛을 띱니다. 그런데 살구는 이런 녹색빛을 띠는 가지가 없어서 우리가 살구하고 매실나무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열매가 달리면 그 열매를 보고도 살구하고 매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실은 열매에서 과육이 잘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살구는 잘 익으면 그 안에 씨앗이 핵과가 그냥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도 매실하고 살구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저희 집에 매실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는 아직 꽃을 안 피우고 있죠. 이 매실나무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헷갈리게 돼요. 이게 이제 요즘 매실을 따기 위해서 농가에서 많이 심어 기르는 그 매실나무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꽃 필 때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꽃이 매실하고 살구하고 중간쯤의 형태를 띠더라고요. 약간 연분홍색인 면에서는 살구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꽃받침은 반은 젖혀져 있고 반은 매실처럼 딱 꽃잎하고 붙어있는 그런 애매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는 매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과육이 잘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정체를 놓고 제가 이사 오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 품종을 심어 기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더 인터넷을 열심히 한번 뒤져봤더니 요즘 농가에서 심어 기르는 매실나무가 풍후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살구하고 매실을 교잡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위에도 좀 더 잘 견디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크고 아주 무성하게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과실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품종이 훨씬 더 적합한 거죠. 대부분 이 품종을 심어 기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매실하고 살구의 경계가 매우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꽃을 피우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입니다. 이제 봄이죠.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복수초와 매화가 알려주고 있네요. 오늘 봄 소식을 얼음꽃, 얼음 새출과 매화가 봄 소식을 전했고요. 이 영상 이후로는 왕성하게 꽃을 피우는 들꽃들을 한 주 한 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박님들 건강하시고 꽃 구경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